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장 배덕표입니다. 먼저 국회 물포럼 신년 대토론의 주제로서 새로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비전과 과제라는 주제를 선정해 주신 우리 변재일 위원장님과 또한 관계자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선 간단하게 사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지는 약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이 안 돼서 저 나름대로 제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했었고, 이제 얼마 전에 제2기 물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 순서는 통합물관리, 물관리위원회, 그다음에 비전과 핵심 과제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물관리입니다. 이 통합물관리가 뭐냐 하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벌써 5년 됐네요. 2018년 2월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당시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거의 한 50대 50으로 이렇게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반대론자들도 그 당시에 통합물관리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하는 이유는 이 통합물관리를 하려면 선결돼야 되는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한 선해결이라든지 대책 없이 일단 일원화를 하는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근데 전문가들의 의견에 상관없이 어쨌든 국회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환경부로 했었고, 그 결과로서 제1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탄생해서 지난 3년간 훌륭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환경부의 수질과 기능과 국토부의 수량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게 된 지가 벌써 이제 5년째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슬라이드는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통합물관리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10년, 20년간 우리나라에서 국가물관리 비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 우려하는 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60, 70, 80년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수자원 종합개발계획, 즉 공단이라든지 홍수, 가뭄, 용수 공급이라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들이 주가 이루던 그런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너무나 이게 산업화에 치중되다 보니까 환경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됐었죠. 대표적으로 수질, 수생태 이런 부분들이 수량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부분이 인식됐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에 접어들어서 사실 이 기후변화 적응 문제라든지 친수공간 활용이 화두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국가 입장에서 앞으로 20, 30년간 뭘 타겟으로 해서 국가물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여기 있는 전문가들께서 한번 같이 고민해 봐 주셔야 될 것 같다는 걸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밑에 그림이 이제 기존의 국토부하고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은 일원화가 됐지만 여전히 행안부라든지 그 다음에 그 농림부 또 산업부로 흩어져 있는 이런 물기능들을 지난 3년간 과연 정책 조정자로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하는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법 제20조 근거에 의해서
위상은 대통령 소속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공동으로 위원장이고, 당연직으로서는 정부관계부처, 그다음에 위역위 민간위원장, 기상청, 산림청, 공공기관장, 거의 우리나라 물과 관련되어 있는 대표기관들이 다 들어오셨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4대강 유역에 대해서도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의 물 문제는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거버넌스 형태로 해결하자, 이런 취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기능은 당연히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계획분과와 물분쟁, 그다음에 정책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 성과는 제1기는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바와 같이 약 한 150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안건과 조정회의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심의 의결이 7차에 있었습니다만 아직 두드러진 것은 금강과 영산강의 보호 처리 방안 문제, 그다음에 그 제5차 본회의에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실, 그러나 아직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끝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학계, 사회단체, 미래세대가 거버넌스 형성하고, 통합물관리협의체라는 것은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농공, 수공, 환경공단 등 물 관련 공단 8개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동안의 단일 기관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해왔고, 기타 정책 토론회나 세미나를 다수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 때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물관리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로 인해서 홍수와 가뭄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벌써 3년 전이네요. 전에 남부지방의 153개 지역에 굉장히 많은 홍수 피해가 있었고, 금년 역시 수도권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남, 광주 지역에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가뭄 문제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7, 80년도에 물 기반 시설은 굉장히 많이 건설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수명을 거의 다 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문제, 지역 간 물 서비스의 불균형,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물에 대한 국민적 기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시급히 추진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위원회에 바라는 목소리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정계에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부처 간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조정자 역할을 좀 충실히 하면 좋겠다. 법조계에서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기를 했었고요. 시민단체에서는 기존 정책 승인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대협력도 좀 강화를 하자. 연구기관에서는 신기술, 기후변화 대응 이런 부분이 주가 이루고 있고, 업계에서는 농업계에서는 농업 기반 시설의 현대화, 학계에서는 선제적 대응 이런 부분들이 주로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통합물관리 이행 체제를 마련했다는 데는 굉장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여러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모아서 했던 것은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 체제가 마련이 돼서 제2기에서는 2개의 양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국가법 제도에 대해서 1기에서 구축했던 이 이행 체계를 더욱더 튼튼하게 해서
이제 부합성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 나가야 될 거고요. 법적 계획들을 심의하고 나가야 될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제가 지난 한 4개월 동안 여러 관계부처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얘기가 국가물관리위원회 얘기를 환경부에서 한들, 국토부에서 한들, 행안부에서 한들 뭔 상관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물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얘기에 국한될 뿐입니다. 그러면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건 뭐냐면 물 때문에 고통받는 문제들을 시급히 도출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게 우리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물 관리에 관한 사실 자체를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서 결국은 국가물관리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되 결국 국민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밑에 있는 4가지가 주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장기 미해결 과제 해결 방안입니다. 첫 번째, 제가 지난 1년간 언론 기사를 뒤져보면요. 한 60% 이상이 녹조 문제입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까지 녹조 문제에 대해서 녹조의 원인이 정확하게 뭔지, 그 다음에 그 녹조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가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발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각 기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솔루션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총괄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녹조는 문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국가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 나갈 것이며 먹는 물 취수에서는 녹조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상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명확하게 좀 답을 제시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유역 물관리 제도도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오염 총량 문제가 계속 놓여 있고요.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문제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정해놓고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지 또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오염 총량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거의 좀 미진했기 때문에 유역물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용수에 대해서도 효율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역물 문제 해소인데 각 유역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물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 유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그 산업용수, 특히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물 공급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이슈화가 되고 있고요. 낙동강은 잘 아시다시피 수질이라든지 녹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겠고 금강 역시 보면은 유역 간 물이동, 배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섬 역시 수질 문제라든지 하구 폐쇄 문제가 있고요. 제주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런 지역 현안들을 유역 물관위에서 객관적으로 솔루션을 찾아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물 갈등 조정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도 미래물 분야에 대해서 가뭄과 홍수 문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유역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이런 문제를 국가가 솔루션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 국회 물포럼에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홍수와 가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물산업을 연간 100조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물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건지 이런 체계적인 방안들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1차 국가물관리에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그다음에 유역물관리에 대한 종합 이행계획, 또 부확성 심의 이런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실천을 해서 하루빨리 법 제도를 완성을 하고 나머지 한 축은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는 이런 물 문제들을 해결하는 쪽에 대정부 정책을 건의하는 것이 제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상 간단하게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